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무의식과 욕망입니다. 무의식하면 프로이트 선생의 생각이 나고, 하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 엄청나게 또 많은 분들이 구스타프 융 선생도 있고, 또 락강도 있고, 많이 유럽 같은 데는 이제 많이 이렇게 계시죠. 그리고 아이디어나 이제 통찰 이런 게 되게 돋보이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욕망이라고 하는 걸 제가 주제로 얘기를 전에도 막 시리즈로 얘기한 적도 있고, 그때도 락강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저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거나 부풀려지거나 그런 경우에 엄청 큰 문제가 되죠. 헤어나올 수 없게. 그러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제대로만 바라보고 추구할 수 있다면은 또 어떤 동력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에피큐리안들도 그랬고, 스피노자도 그랬고, 스피노자까지는 굉장히 이성적인 겁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다 굉장히 삶의 모습은 그분들 굉장히 금욕적으로 질서 있게 다 사시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현대의 욕망에 대한 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 정신분석학을 과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자연과학은 정량적인 거, 실험, 또 이론이나 법칙화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논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인간의 무의식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를테면은 프로이트가 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락강이 한 설명이라든지, 욕망에 대해서, 무의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름의 질서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은 시스템적인 설명,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이 이제 가고, 제가 예전에 언젠가 중학교 때 프로이트 잘 읽었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중학교 때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또 읽어보기도 하고, 락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방대해가지고, 근데 기본적인 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저기는 이제
살펴봤죠. 근데 욕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신분석을 하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의식, 욕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의식과 이제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피노자를 범신론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연, 이를 통으로 이 일자 자체가 그냥 신이고, 여기에 이제 능산적, 소산적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근데 프로이트는 범성론이라고 이제 그 비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성욕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무의식을 이렇게 설명을 해내고, 그리고 욕망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성욕의 그 변형으로 이제 다 설명을 해내려고 이제 하고, 그러니까 프로이트 하면은 되게 느낌이, 야, 예전에 어렸을 때 읽으면서 또, 야, 이 외국 사람들은 진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 자체는 또 삶의 모습은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 오히려 락강은 그 무의식, 욕망, 요거를 언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언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세상이 그 무의식적으로 세상에 이미 주어져 있는, 규정되어 있는 그런 틀, 그런 거를 이제 그 상징계라고 하는데, 상징계 안에서 우리는 욕망을 추구한다. 타인의 욕망.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렵고 하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상징계 내에, 언어로 된 상징계 내에서 이제 뭐 대타자의 욕망을 그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삶의 그 모습은 프로이트 선생이 더 이렇게 뭔가 금욕적인 느낌? 락강 선생은 조금 이렇게 그냥 상식의 수준에서 볼 때 일탈도 있고 막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냥 삶의 모습이 상식적으로 문제 없는 그런 분들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불교에도 관심이 많고 하지만은, 깨닫고 나서 파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고 싫어하고 경어대사를 존경하지만은 경어대사의 첫 법문을 되게 싫어하고, 또 예수 선생의 실천을 높게 이렇게 하지만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인 문화권이 어딜까요? 크리스티오 문화권이 가장 세속적입니다. 그렇죠? 어떤 뭐 문화권도, 종교 문화권이 됐건 다른 뭐 그야말로 다양한 그런 문화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사람들의 서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도 크리스찬들만큼 세속적인 존경하는 크리스찬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이 지구를 뒤덮고 있는 곳에서 가장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정화, 이런 것을 이제
바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남겼죠. 여기다가도. 근데 이제 뭐 어떤 문화권이 됐건 저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고 막 부풀려지고 해서 완전히 그냥 세속적으로 이렇게 이를테면은 그냥 이드 자체가 돼버려 가지고 그게 변형이 돼서 이상해지거나 아니면은 이 상징계 안에 그냥 끼어서 굴러가거나 그런 게 아닌 방식으로 추구하는 그런 것은 에피큐로스나 스피노자처럼 금욕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식색의 욕구가 그냥 있는데 생명체인데 어떻게 개체보존, 종족번식 이 두 개는 그냥 생의 명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출발이 되죠. 우선은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범성론으로 이렇게 비판을 받고 하지만은 프로이트의 여러 거 중에서 지금 뭐 대부분 안 쓰이죠. 꿈의 해석 이런 거 어디서 쓰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그 개념들은 이 정신과 같은 데서도 이제 그 용어들도 쓰이고 또 뭐 몇 개 요법들도 쓰이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설명력이 나름 설득력이 있게 이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범성문이니까 구순기, 학문기, 성기기 이렇게 아기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으로 한 4살 이 전까지 기억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술과 엄마 젖꼭지 요것만 그때는 세상에 존재했던 초기의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해가지고 똥 싸는 그런 시기가 있고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저도 한 4살 정도 기억. 그러니까 만으로는 그거보다 전이겠죠. 2~3살 이렇게 되겠지만. 근데 이게 락강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락강도 애가 한 18개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2살, 3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를 이제 거울을 봐. 거울을 보면은 지금 뭐지? 하는 놈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이게 나구나 라고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이제 여러 감각들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입술의 감각 그리고 항문의 감각 이런 그런 감각으로 존재하던 그 파편적인 것이 거울기에 이게 혹시 난가? 그러면서도 아직 몸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통합이 안 되고 그래서 그때를 상상계라고 해요. 상상계. 근데 그때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욕구는 있어요. 욕구. 그거는 뭐 프로이트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락강도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해야 돼. 애기 때도 그런 거는 그냥 귀신처럼 다 알아가지고 그냥 한단 말이죠.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그렇지만은 이게 통합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 저는 이게 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죠.
저는 이제 그 상상계를 지났고, 상상계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거울을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라든지 이런 건 안 나지만, 보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이게 난가 하기도 하는 그런 상태. 근데 그런 욕구가 채워져도 더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바라게 되는, 무조건적으로 바라게 되는 이런 거를 또 요구라고 또 이제 좀 세분화를 해요. 예. 프로이트도 그렇고 라깡도 그렇고 그게 하나의 모형이죠. 프로이트도 나중에 무의식이 자아가 있고 초자아가 있고 이드가 있고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웨디푸스 컴플렉스 뭐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설명이죠. 근데 하나의 모형이고, 이런 것도 다 그 상징계입니다, 사실. 그죠? 언어로 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이 언어로 된 상징계 속에 내가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점차로 이제 커가면서 압니다. 막 이제 한 4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욕망이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이제 그 태동을 하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상상계가 아닌, 상상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욕구와 요구가 주가 된다면은, 이 상징계, 이게 지금 다 뭘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무, 가로등, 도로 뿐 아니라, 제가 지금 이제 그냥 이건 그냥 그 지나가는 말로 하는 얘기고, 보이는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는 규칙이 언어, 무의식적인 이 세상의 이 질서는, 시스템, 개는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여기에 따라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훈육 이런 거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뭐 지지 이런 거 이제 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이제 요 안에서 내가 욕망을 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라나고 하면은 이 상징계 안에 이제 갇혀서 추구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뭐라고 합니까? 긍정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욕망이 아니라, 마구 이제 굴러가고 왜곡되고 변형되기 쉬운. 근데 이제 그거를 보통 욕망을 욕망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고. 왜냐하면은 요 무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프로이트에서부터 쭉쭉 집단 무의식부터 해가지고 이어져 내오는 것들이 다 라깡 선생한테 영향을 줬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한 세상 그냥 질질 끌려다니다가 끝나버리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메타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하고 늘 이렇게 주의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런 욕망에 잘 안 끌리는데, 세속적인 욕망, 막 권력 이런 것들이 다 식색의 욕구의 어떤 변형이고, 이 세상의 이 상징계의 대타자의 욕망이란 말이죠. 근데 나는 그런 거에 별로 안 끌리는데, 내가 많이 수련이 됐나? 아니면
내가 타고난 게 조금 그런 거에는 별로 안 끌리고 다른 걸 추구하나? 저는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그 쳇바퀴 속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욕망, 그리고 락강 같은 경우에는 언어라고 하는 구조 속에 딱 들어박혀 있는 그 욕망.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성욕이 그 핵심이 돼서 그 리비도가 아주 저길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실체계로 진짜 리얼한 이 생생한 이것들, 여러분들은 이게 생생하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것도 착각입니다. 이것도 다 디지털 화소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밖에 나가시면은 그 시간대에 따라서 생생한 것들을 직접 보고, 그리고 내 생생한 진짜 욕망, 이런 거를 추구하는 방식을 이제 프로이트나 뭐 락강이나 나름의 그런 대안이 있는데 역시 유럽의 철학자들은 참 그 말을 참 철학자처럼 해. 영미권이랑 좀 다른 면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자아의 역할이 됐건 아니면은 이 실제계를 향하는 어떤 그 노력이 됐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본래적이고 긍정적인 욕망,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에피큐리안이나 스피노자나 하고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살펴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도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걸로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이 필요했고, 그런 과정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그 뒤에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욕망, 그리고 생산, 이런데 생산적인 그런 그 추동력, 이런 데에 닿아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쨌든 자연과학적으로 뭘 풀어내기가, 자연과학에서는 주로 수학이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데 물리나 화학 같은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를테면은 진화론 같은 것도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하려고 막 그 애쓰는 학자들이 있고 하거든요. 근데 뭐 빅뱅 뭐 이런 우주에 대한 설명도 이게 어떻게 이론이 됩니까? 이론이나 법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주 나이 다르고 지금 138억 이렇게 또 바뀌고, 관측이나 아니면 수학적 계산이나 아니면 보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다루기 힘든 게 또 이제 인간의 무의식이라든지 욕망,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프로이트라고 하는 거인이 한번 이렇게 문을 열었고,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아주 유럽적인 그 언어를 쓰는 철학자들이 이게 하는데, 뭐 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의 몫이고 또 각각의 실존에서 이제 이렇게 실존에서 실천해야 되는 그런 것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두 사람 다 이제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그 우리 각각에게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설명을 어떤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했던 간에, 뭐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들 중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뭐가 이렇게 전도되고 그 다음 또 도착되고, 뭐 또 아까 말했던 욕구, 요구, 욕망, 이런 그 어휘들이 다 저기에서 온 거란 말이죠. 이 정신분석학 이런 데서 이제 쓰이는 용어들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쉽게 말해서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깨어서 이렇게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도, 저는 사실 아파서 못 잔 거지만은,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왜곡되고 부풀려진 데에 갇혀버리고 남들처럼 그냥,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그런 타인이 아닌 대타자의 욕망을 그대로 욕망해버리고, 이 상징계 안에서 그냥 살다가 실제 사는 게 아니라 헛개비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대로, 그리고 긍정적인 욕망을 향하는 생명력, 이런 걸 향하는 설소리죠. 이거 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무의식과 욕망, 이렇게 지금 제가 제목으로 올리려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새벽에 그냥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약 좀 하면서 그래도 뭔가 이 교육 컨텐츠로서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분석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하면은 무의식적인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 그 세계는 막 리비도가 꿈틀거리는 세계일 수도 있고, 또 집단 무의식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끌고 가는 세계일 수도 있고, 또 이 상징계라고 하는, 상징계는 언어입니다. 사실 다 이제 그때 당시 구조주의라든지 그 언어학의 발달이랑 다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정신분석학 이후에 훔볼트, 수시르 이런 그 분들이 이제 그런 걸 했던 분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가 아니야. 그리고 욕망이 왜곡되거나 막 부풀려져 있거나, 아니면은 내 욕망도 아닌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해. 왜냐하면 같은 상징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근데 이때 여기에 그냥 끌려가면은 그냥 이 상징계의 쾌락 속에 끌려가는 거고,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의 그 욕망을 충족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해. 뭔가 노력이 필요해. 뭔가 리얼리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욕망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면은 세상도 끝입니다. 그죠? 식색의 욕구가 사라지는 순간 뭐 생명체들 다 사라지고 분명히 이제 이 실제가 뭔지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거를 단박에 그냥 깨달은 다음에 그냥 딱 끝낼 수 있는 그런 거면 참 좋은데, 한 방에 그냥 막 메타노야가 일어나면은 다 그냥 해결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건 이제 제가 타고나는 그런 거에 부족함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지금 현대의 많은 사람들, 이젠 디지털 세상이 돼서 디지털 안에서도 이렇게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서고금의 사람들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뭐가 이제 주관적으로 일어났다, 실존적으로. 그러고 나서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혹은 정말 존경할 만큼 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어떤 뭐 불교에서도 그렇고 크리스교에서도 그렇고 그런 이후에도 뭔가 힘들고 뭔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파괴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요약한다고 그러고 또 딴 얘기로 샌다. 어쨌든 뭐 어디까지 얘기했지? 계속해서 이제 어느 게 현실이고 어느 게 진리고 이런 데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무의식이 만들어낸, 혹은 상징계가 만들어낸, 혹은 이 세상에 그냥 지배적인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흐름? 그런 흐름의 물결 속에 그냥 어떻게 헤엄도 안 치고 그냥 쓱쓱 그냥 빨려 들어가고,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욕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들어가는 길이라도 좀 요약을 다시 한번 하자. 락강에게는 상상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 때는 우리가 기억을 못해. 그리고 거울을 보고 나서 이게 난가. 근데 그때는 이제 요구의 단계라면은 언어화된 무의식으로 세상의 질서가 잡혀 있구나. 마치 프로이트의 아빠와 같은 그런 존재죠.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욕망을 추구를 해. 훨씬 더 이제 프로이트보다 넓은 범위의 욕망이 되죠. 프로이트도 물론 성욕이 다 전체적으로 변형이 되지만, 근데 그것은 상징계 내에서 대타자의 욕망, 타자 그거를 그냥 눈먼 상태로 그냥 막 쫓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근데 이제 그것을 실제계에 맞게 어떤 고통,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제 다가설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